네, 이번 시간은 박성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평론가 박성훈입니다. 네, 자, 오늘은 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이 불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음식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일본인들이 그렇게 먹고 싶어 하는데도 먹을 수 없는 한국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좀 의외의 주제인 것 같은데 네네. 요즘처럼 이렇게 글로벌화된 그런 시대에 뭐 다른 나라 음식이라고 해서 못 먹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일본에도 보면 이 젊은이들이 자주 찾는 그 시노쿠보 네네. 코리아타운에서 이 한국 음식점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즐비하게 있습니다. 이 닭갈비는 물론이고 치즈 핫도그 하나 먹으려고 줄을 어디까지 길게 서서 기다릴 정도니까요. 또 김치나 불고기, 김처럼 전통적으로 인기가 많은 한국 음식 말고도 요즘은 뭐 속을 푸짐하게 넣어서 뚱뚱해진 디저트, 일명 뚱카롱이라고 하죠. 이런 뚱카롱하고 또 다양한 과일 토핑을 올려서 눈까지 사로잡는 과일 빙수도 엄청나게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결국은 이 우리나라에서 한때 그 히트를 쳤던 음식들이 뭐 뒤늦게나마 일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이 일본인들이 먹을 수 없는 한국 음식이라고 하면 뭐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뭐 너무 매워서 먹지를 못하나요? 네, 뭐 일본인들이 매운 음식을 잘 못 먹긴 합니다. 예전에 재난 상황에 일본 슈퍼마켓에서 라면이 모두 품절될 때도 신라면은 끝까지 안 팔리고 남아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오늘 말씀드릴 음식은 뭐 전혀 매운 건 아니고요. 오히려 자극이 없고 감칠맛까지 좋아서 일본인들이 참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바로 육회입니다. 네. 육회는 확실히 매운 것과는 거리가 먼 것 같은데요. 이 육회는 뭐 이 배 그리고 참기름이 들어가서 뭐 고소하고 달달하고 하니까 이 일본 사람들도 참 좋아할 것 같은데 이 왜 이 육회를 일본인들은 먹지 못하는 건가요? 이 혹시 너무 차가워서 그런 건가요? 이 사실 일본 사람들이 차가운 음식을 참 좋아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보다 더 남쪽에 있고 더운 나라다 보니까 뭐 또 습도도 높아서 무덥기도 하죠. 그래서 생선도 뭐 회로 먹는 걸 즐기고 또 냉모밀처럼 차가운 음식들도 곧잘 먹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자극적이지도 않고 입맛에도 잘 맞으면서 그 날씨나 기후에도 잘 어우러지는 이런 육회를 일본 사람들이 못 먹는 이유는 이게 나라에서 금지를 했기 때문이에요. 네, 이 육회를 나라에서 금지를 했다고요? 네네. 이 나라에서 금지를 했으면 그럼 일본 정부가 육회를 먹지 말라고 금지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육회뿐만이 아니라 육회하면 단짝처럼 따라다니는 생간하고 천엽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일본의 식품위생법상으로 생간 그리고 천엽을 날걸로는 판매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켜놨거든요. 사실 원래부터 육회나 생간, 천엽을 못 먹게 했던 건 아니고요. 이전까지는 대중음식점에서도 잘 팔았었습니다. 네. 자, 그럼 일반 대중 음식점에서도 잘 팔았던 걸 왜 이 정부가 금지를 시켰는지 궁금해지는데 혹시 무슨 큰 사건이라도 있었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인 2011년의 일인데요. 당시에 한 고기구이를 파는 이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육회 메뉴가 있었는데, 네. 이 식당에서 육회를 먹은 사람들이 연쇄적으로 식중독을 일으킨 겁니다. 이 음. 같은 프랜차이즈 식당, 뭐 이제 20여 곳 가운데서 세 곳에서 식중독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이 100여 명이 식중독에 걸려서 병원 치료를 받았고, 그 중에서 4명이 그간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더 안타까웠던 것은 이 숨진 사람 중에 2명이 어린이였죠. 네. 이 네 명이 숨지는 그런 큰 사고가 또 발생을 했군요. 자, 그럼 그 사건 때문에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본에서는 육회를 먹는 게 금지인가요? 네, 그 당시에 나름 그 해당 프랜차이즈 식당이 고급 전문점의 이미지로 알려져 있었던 데다가 또 방송까지 타가지고 인기가 꽤 높았거든요. 그런 만큼 그 당시에 일본 사회 충격이 컸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법까지 만들어졌는데요. 이 소간하고 천엽은 생으로 아예 판매가 금지가 됐고 또 이제 우리가
육회로 자주 먹는 이 살코기는 섭씨 60도 물에서 2분 이상 데워서 표면을 1cm 이상 깊이로 1cm 이상 깊이로 익힌 뒤에 익은 부분을 잘라내고 그 안에 안 익은 부분을 이용해서 육회로 만드는 것만 허용하는 법안이었습니다. 네. 뭔가 들어보니까 라면 조리법보다 뭔가 더 복잡한 것 같네요. 네네. 좀 일본답다고 해야 할까요? 네. 어쨌거나 이런 법이 만들어졌는데 육회를 만들 때 뭐 59도까지만 끓인 물을 썼는지 아니면 또 고기를 익힐 때도 대충 1분 30초만 익혔는지 표면은 또 얇게 8mm만 잘라내는지 누가 어떻게 알 겁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육회라고 하면은 덮어놓고 불안한 거죠. 그 바람에 육회는 식당 메뉴에서 모두 사라져버리고 일본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메뉴가 돼버린 겁니다. 네. 이 또 한국인들이 아주 사랑하는 육회인데 이 맛있는 육회를 또 일본 사람들은 그 맛을 모른 채 평생을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드네요. 네, 그래서 뭐 그 이전까지 육회를 좋아했던 일본인들은 그 맛을 못 잊으니까 한국 여행 가면 육회만큼은 배 터지게 먹고 돌아온다. 이런 거라도 됐었는데 이제는 뭐 시국이 국가 간의 여행도 거의 불가능해지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방법마저도 막혀버렸죠. 네. 자, 그럼 이제 일본 하면 또 이 생선회가 또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 왠지 그렇죠. 육회도 왠지 조리를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럼 어쩌다가 이렇게 대형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겁니까? 뭐 조사 결과 이 조리용 고기를 생식용으로 썼다는 게 그 이유였는데요. 사실 일본이 이 육류고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육류고기를 먹은 역사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인기 있는 육류 음식이라고 하면 불고기, 갈비 이렇게 다 우리나라 거예요. 일본 고기 요리라고 해봤자 뭐 야채하고 이 고기를 물에 담갔다가 꺼내 먹는 스키야키 정도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육회로 쓸 고기가 아니라 이 뭐 구이용 고기 뭐 이런 걸 썼다는 그렇죠. 네, 얘기군요. 자, 그럼 일본 하면 또 아무래도 근대화가 우리보다는 빨랐고 그렇기 때문에 고기도 좀 다양하게 먹어봤을 것 같은데요. 이 서기 675년에 덴무 일왕이 불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면서 육식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뭐 살생을 하지 말라 이런 건 아니었고요. 일본 서기에 기록된 걸 보면은 나름대로 육식을 금지하는 근거를 드러났어요. 4월 1일 이후부터 9월 30일 이전까지 그러니까 농번기에는 소, 말, 닭, 개, 원숭이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데 소는 논밭을 갈 때, 말은 이동과 짐 운반에, 개는 밤의 위험을 막아주는데 닭은 아침을 깨우는데 이런 데 도움을 다 주는 동물들이고 또 원숭이는 사람과 닮았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고 해놨습니다. 네. 뭐 일리 있는 말이긴 한 것 같은데요. 뭐 어찌됐거나 이 왕이 또 먹지 말라고 하니까 이 왕을 신처럼 모시는 일본 사람들은 당연히 고기 먹는 걸 피했겠군요. 네네. 그렇게 675년에 내려진 육식금지령이 장장 1200년 동안 지속이 되다가 1872년에 해금이 되는데요. 해금된 이유도 참 일본스럽습니다. 에도 말기인 1858년에 미국하고 수호 통상조약을 맺고 교류를 시작하는데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늘어나다 보니까 고기를 찾는단 말이죠. 근데 고기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에서 수입을 했는데 이것도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까 이제 일본도 자체적으로 고기를 생산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인 거죠. 네. 이 미국하고 통상을 하면서 일본인들이 체격이 왜소한 걸 보고 우리도 고기를 먹고 뭐 외국인들에게 좋은 체격을 가져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고기를 먹은 게 아니라 이 외국인들에게 안정적으로 고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육식을 시작하게 됐다는 거군요. 네네. 일본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 이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근대화를 이뤘는데요. 그 근대화를 이끈 메이지 일왕이 고기는 몸에도 좋고 서양인들과 잘 교제하기 위해서 일본인들도 육식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육식 금지령을 1872년에 해금하게 된 거죠. 네. 저 근데 일본 고기라고 하면 이 와규라고 불리는 그 네네. 유명한 소가 있잖아요. 뭐 고기도 먹지 않았던 일본에 왜 이런 뭐 와규란 유명한 게 있을까요? 사실 그거 한국 소입니다. 일본 우익들이 또 이 얘기를 들으면 소도 한국이 원조냐면서 뭐 또 거품을 물질도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이 동남아를 여행하시면서 유심하게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더운 나라는 기본적으로 식물은 크고 동물은 작아요. 네.
사람이나 닭이나 뭐 소를 보면은 다 비쩍 골아서 크기도 작습니다. 원래 일본소도 이렇게 크기가 작다 보니까 육식을 위해서 품종 개량에 착수하는데요. 처음에는 미국이나 유럽의 덩치 큰 소를 수입해서 교잡을 시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의 작은 소를 키우기 위해서 이 서양의 큰 소랑 섞었다. 뭐 괜찮을 것 같네요. 네, 근데 이게 덩치가 문제가 아닌 게 식용이다 보니까 맛이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막상 교잡한 결과를 보니까 고기는 많이 나오는데 육질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눈을 돌린 게 어디였겠습니까? 우리나라였죠. 원래 우리나라에는 황소도 있고 또 까만 소인 흑우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일본이 식민 지배를 했던 1910년부터 35년 동안 우리나라의 흑우란 후구는 다 빼돌립니다. 그리고 자기네들 천년기념물로 지정을 하죠. 그게 와규가 된 겁니다. 네. 나라도 빼앗겼는데 이 소까지 또 뺏겼네요. 이 참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육류 요리도 잘 모르면서 남의 나라 소 뺏어다가 이 육회로 먹다 보니까 결국은 탈이 난 거네요. 어떻게 보면 사필 규정이죠. 그리고 또 일본 하면은 예전 일본식 교육에 잔재가 남아서 왠지 음식을 깨끗하게 만들고 또 정성을 쏟는다는 인식이 있는데요. 네. 사실 그게 아닙니다. 이 방사능에 오염된 농산물을 먹어서 응원하자는 정부도 정부지만 일본인들이 기본적으로 먹는데 굉장히 무지합니다. 이 세계에서 농약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일본이고요. 또 수돗물에다가 염소를 엄청나게 넣어서 수돗물 염소 1위, 또 음식의 조미료도 엄청나게 많이 쓰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네. 우리는 뭐 요즘에 건강에 좋지 않을까봐 조미료도 되도록 적게 넣거나 거의 뭐 안 넣으려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조미료를 또 많이 쓰나 보군요. 네, 이 인공화학 조미료를 세계에서 종류도 가장 많이 개발하고 많이 가지고 있고요. 또 사용하기도 많이 사용합니다. 이 척박한 땅에서 농약을 많이 친 재료를 또 염소 범벅물로 헹궈서 먹는데 음식이 어떻게 맛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공 조미료를 막 넣어서 먹는 거죠. 일본이 정신질환자가 세계에서 가장 많거든요. 일각에서는 그게 다 음식 때문이라는 말까지도 있습니다. 네. 뭐 식재료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좀 깨끗하게 조리를 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사실 사람이 제일 문제입니다. 일본의 신조 중에서 바이트 테러라는 말이 있어요. 네. 이 바이트가 아르바이트에서 나온 말인 건데요. 이 아르바이트생이 음식에 테러를 가하는 걸 줄여서 바이트 테러라고 합니다. 이게 일본에서는 유행처럼 행해지고 있는데요. 뭐 한국인한테 와사비를 듬뿍 넣어서 와사비 테러를 한 뭐 이 초밥집은 애교 수준이고요. 한 유명 초밥집 아르바이트생은 초밥용 생선을 쓰레기통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서 도마에 올리는 영상을 올려서 난리가 난 적도 있었습니다. 네, 저도 이 뉴스 본 것 같은데요. 뭐 도마에 올렸으면 결국 뭐 도마에 이 쓰레기통 내용물이 묻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 영상을 보면은 이 생선이 큰 덩어리거든요. 그거를 뭐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버리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누군가의 입에 그 생선이 그대로 들어갔다는 건데 그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 어묵을 입에 넣었다가 그대로 냄비에 뱉어 놓는 행위, 또 자신의 털을, 채모를 뽑아서 카레에 넣는 행위, 이렇게 정말 음식에 할 수 있는 더럽고 엽기적인 짓은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왜 이러는 거죠? 본인들은 재밌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또 영상을 찍는 사람도 낄낄거리면서 찍고 SNS에다가 올리는 거죠. 이 카레에 채모를 넣은 사람한테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향신료라고 대답을 합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다 타인의 고통이나 불행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이지매라고 봐야겠죠. 네, 일본은 이 뭐 방사능만 아니면 이 음식은 뭐 꽤나 괜찮은 줄 알았는데 좀 충격적인 그런 식문화 행위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옛말 중에 틀린 게 없죠.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먹는 걸로 장난치지 마라. 천벌받는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훈 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